예,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게 될 변성호입니다. 저희 유진기업에서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레미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체계 구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제작하여 동종업계 소규모 레미과 사업장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매뉴얼을 정독하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 이렇게 해설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뭐 길게는 10분에서 짧게는 5분 정도로 그 주일에 그 단락마다 그 해설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자 할 예정이오니, 예,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관심이 있으신 그 레미콘 사업장의 그 실무자분들께서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 이 해설이 도움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책 표지 속지의 표지이고요. 안전보건 관리 이 목차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 목차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걸 이대로 따라하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저기 일단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책자가 무엇이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프로이라는 게 그래요. 그 관리 체계가 뭐냐, 어? 어떻게 하는 거냐, 다들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중처법이 시행되고 나서 모두도 이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모르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조직 구성, 직책자 선임, 계획 수립, 실행 평가 이렇게 나뉘고요.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은 그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직책자를 선임해서 사람을 구성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이런 뭐 경영 방침, 뭐 예산, 교육, 점검, 뭐 작업 계획, 위험성 평가, 비상조치 훈련, 뭐 수급업체 이제 용역업체나 우리 협력업체 관리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매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실행하는 거죠. 이게 실행을 했어요. 거기 연말에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잘했냐, 못했냐, 뭐가 부족했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다음에 수급업체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요 일련의 프로세스들, 그러니까 조직하고 사람을 구성한 다음에 매년 계획 실행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안전관리 체계다. 그럼 그 체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조직하고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번 1회차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차를 보시면요. 일단 직책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고, 나머지 각 직책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회차에서 다루고, 오늘은 이 직책자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저기 설명을 드릴게요. 글쎄,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그럼 안전보건 직책자는 무엇이냐? 원래는 법에서 정했어요. 법에서 정한 직책자가 있고, 또 법에서 정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그 사업장의 역할에 따라서 넣어야 되는 직책자가 있어요. 법에서 정한 거는 이렇게 세 개예요. 그리고 여기 있겠죠. 근데 이건 시설물 관리자 관리자는 그 각 시설물에 따라서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태료 안 만들려면 필히 그 선임을 해야 되니까, 물론 요구도 해야 되는데 법적 기준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과태료 맞긴 하지만 되는 부분이고, 이 시설물 안전 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장들이 미국 사업장 다 선임을 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은. 저희는 지금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대해서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선임 기준이 있어요. 이제 법적인 우리 사업장 몇 명이야, 몇 명인 거에 따라서 이건 둬야 돼, 이건 안 둬도 돼, 이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사업장이 5인 미만이다. 그럼 경영 책임자가 A부터 Z까지 다 해요. 필요 없어요. 딴 거 선임할 필요 없어요. 근데 5인 이상이다. 그럼 일단 이제 관리 감독자를 둬야 돼요. 이 직책에 대한 역할이나 뭐 그 세부 기준은 다음 회차에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궁금하셔도
요 기준이나 이런 부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둬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자격은 이 자격도 이렇게 써놨는데 정해진 거 없고 보통 우리 부서의 부사장 관리 감독자는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부하 직원을 통제하고 교육하고 지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부사장이 한다. 관리 감독 쓰면서 할게요. 관리 감독자는 부서장으로 보통 한다. 근데 여기는 뭐 생산 쪽이라고 얘기했는데 생산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생산 쪽이 아무래도 유해 위험 요소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쪽 그 부서장은 무조건 관리 감독자로 해라. 근데 원칙대로라면은 법으로 인원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 명을 해야 된다. 근데 보통 노동부에서 권고하는 건 5명 중에 한 명은 5명당 한 명은 관리 감독자로 해라. 그럼 우리 부서가 10명이다. 그러면 2명을 해는 겠죠. 팀장하고 그 밑에 지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석 정도. 그리고 각 부서장 뭐 영업인이 뭐 관리 총무니 뭐 이런 거 다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다. 그럼 최소 생산부서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현장 근무 많이 나가는 품질관리실 부서장까지는 관리 감독자로 해라. 특히 생산 품질 이쪽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5명 이상이면 무조건 관리 감독자를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이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데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없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거든요. 근데 우리 레미콘 사업은 어차피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뭐 특이하게 다른 사업도 같이 영위하다 보니까 넘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해당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안 다루고 나중에 이 부록에 보면 50인 이상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요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고 우리는 보통 미만이니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안 둬요. 근데 보통 보니까 그러면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이런 관리자가 없어도 되느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래도 그 역할을 안전보건 관리 역할을 할 담당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2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은 담당자도 둬라.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역할을 수행을 해라. 그럼 20인 미만이면 안 둬도 되죠. 관리 감독자가 워낙 인원이 적으니까 관리 감독자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이거는 이제 책임자예요. 말 그대로 우리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자인데 이게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해당이 없으니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근데 우리 50인 이상 어쩌냐? 그럼 안 둬도 되냐? 안 둬도 돼요. 근데 상시 근로자 말고 종사자 수 개념으로 보면은 100명이 넘을 경우 종사자,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뭐 종사자 수 전체 합산이라는데 원래 종사자 안에 상시 근로자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종사자 수 전체가 100인 이상이면은 책임자를 둬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린 둬요? 우린 돼요? 안 돼요? 이 종사자라는 거는 그 우리가 직접 고용한 상시 근로자 외에 상시 근로자는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월급 주는 분들이고 종사자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주진 않지만 우리 협력업체, 파견, 용역, 레미콘 업종에서는 믹서트럭 기사, 로더 기사, 경비미화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직접 고용 안 하고 파견으로 쓴다 하면은 그분들은 다 종사자에 들어가요. 상시 근로자가 우리가 직접 고용한 사람으로 분류한다면은 종사자는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로자 직접 고용 우리가 월급 준 사람 종사자 상시 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우리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그럼 어떻겠어요? 믹서트럭 기사분들 많죠. 레미콘 사업장에 그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뭐 각종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포함하면은 100명이 넘는 사업장들이 많을 겁니다. 안 되는 사업장도 있고요. 100명이 넘으면은 총괄 책임자를 꼭 선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법적 기준이에요. 근데 저희 부연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어 솔직히 이 인원수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안 둬도 되더라도 이 역할들이 다 틀리거든요. 관리 감독자 하는 일이 틀리고 담당자 하는 일이 틀리고 책임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틀리다는 표현이 아니라 다르다는 표현이었겠죠.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법적 요건에는 선임을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두시라. 이 사람 분들 두시라. 이게 갑자기 권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우린 진짜 여건이 안 돼서 못 한다면 최소한 법적 기준을 지켜주시라. 이런 말씀이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도지 않아도 되지만은 위험사평가 담당자는 가급적 둬라. 이 선임 기준 없어요. 법적 선임 기준 없는데, 왜냐하면은 위험성 평가를 요즘 인정 심사를 많이들 받으시려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첫째, 일단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지금 요즘 화두로 내세운 게 위험성 평가예요. 위험성 평가를 잘해야지 그만큼 재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많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위험성 평가 인정 심사도 하면은 받으시면은 산재 보험료가 20%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도 아끼고 좋죠. 위험성 평가 담당자도 주시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셔서 공단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그 인정도 받으시라 그 뜻입니다. 물론 우리 회사가 작아 위험평가 담당자 따로 안 둬도 뭐 그걸 관리감독자 대신 할 수 있어.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사업장에 본인 사업장의 여건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가급적 도서하시는 게 각자의 업무 부담도 낮출 수 있고 그만큼 안전보건에 좀 체계 구축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책자를 선임을 했어요. 그럼 조직도를 하나 그려주세요. 이 조직도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아까 얘기한 이제 법정 요건 요렇게인데 경영책임자 이거 뭐 설명 안 들었는데 이거 뭐냐면은 경영책임자는 보통 아까 5인 미만은 경영책임자 다 한다 하셨죠.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 제1항에 의거해서 회사에 뭐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모든 걸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만큼 재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보건 관리에 가장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결정을 권장이 하거든요. 근데 경영 책임자는 이꼬로 경영 책임자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꼬를 이렇게 놓고 그럼 왜 이거 따로 표기해줬냐?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사업장은 공장이 하나야. 대표이사가 있고 밑에 공장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어. 그러면은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가 된과 동시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돼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 사업장이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이 있어. 대표이사는 A 사업장으로 출근해. 아니면 A 사업 본사가 따라서 본사로 출근해. 그럼 B 사업장하고 C 사업장은 공장장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다. 그래서 조직도 이렇게 그려줬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위치해도 돼요. 우리가 조직도를 그릴 때 책임자 밑에 관리감독자 이렇게 둬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그랬는데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여기 왜 옆에 삐져나와 있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관리감독자는 이제 역할이 책임자로부터 뭐 승인을 받든지 보고를 하든지 책임자 관리감독자한테 지시를 내든지 이런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작업계획서를 승인을 받는다. 그럼 관리감독자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경영 책임자한테 아니 그치 안전보건 책임자한테 총괄 책임자한테 승인을 받고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때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상하관계로 되어 있는데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역할이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 다음 2회차에 설명드릴 거예요. 역할이 지도 조언 역할이 지도 조언. 그러니까 뭐냐면은 책임자한테는 이거 우리 예산 좀 더 늘려서 안전보호구를 뭐 더 사야겠습니다. 설비를 더 해야겠습니다. 관리감독자한테는 직원들한테 좀 팁 교육 좀 잘 해주시고요. 뭐 이런 부분 개선 요청 사항이 있는데 이런 거 개선해 주시고요. 이런 지도 조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옆으로 빠진 거고요. 이건 상하관계다. 그리고 이제 인원수에 대한 거는 이제 밑에 이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다 두시라 둘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위험수평가 담당자, 위험수평가 담당자가 있는데 그 전에 설명해드릴게. 아까 공장장은 책임자가 하고 근데 관리감독자는 뭐 생산팀장이나 QM실장이 한다. 그러니까 품질관리팀장이 한다 했잖아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는 누가 해요? 보통 관리팀이나 총무 이게 뭐 사업장마다 회사마다 뭐 명칭이 다르니까 이제 역할로 봐서는 이런 쪽 역할인 부서장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위험사 평가 담당자는 그 밑에 있는 관리 쪽 직원 한 명, 생산 쪽 직원 한 명 해주시는 게 좋다. 왜? 위험사 평가는 문서 작업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문서 작업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문서 작업 쪽은 이 총무 쪽에서 해주라. 그리고
연습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선 조치해야 되잖아요. 개선 조치는 보통 생산 쪽에서 하잖아요. 생산 쪽에서는 개선 활동을 해라. 그래서 각각 담당자를 하나씩 두시는 게 좋고, 아, 우리는 뭐 인원 적어서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그럼 한 명이 하셔도 돼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린 진짜 인원이 적어요. 관리감독자가 다 해도 돼요. 관리감독자가 연습평가 담당자까지는 해도 돼요. 그건 뭐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업장에 어느 누구를 어떤 직책으로 하냐에 대한 약간 힌트를 좀 제가 방금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상시 근로자가 뭐고 종사자가 뭐냐 이 개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직접 고용 뭐 포함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수 사업장 운영 중에 상시 근로자 선정 어떻게 하냐. 보통 여기 이제 장소적으로 분리가 돼 있으면은 이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서 그 인원이 상시 근로자 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의 그 상시 근로자 수를 문다면은 이 사업에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전체 인원, 회사의 전체 인원이고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이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별개 사업장의 인원으로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인원이 그러면 요 인원들이 보통 공장 한 개의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미콘 50인 넘은 상실률 50인 넘은 그 사업장은 레미콘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경영 책임자부터 이제 각 직책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제 2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길어지면 재미가 없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다음 2회차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